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회사 소개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차트, 기술적 분석, 오늘의 결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 명언 및 마무리로 PPT를 제작해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시황을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3%로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는데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첫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마이너스 0.3% 정도면은 보합 수준이라고 봐도 되죠. 우리 개인분들이 대형주 위주로 사자 하신 덕분에 반발 매수세로 낙폭이 제한적이었던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연준 미 연방준비제도 이 페드에서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달 말에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테이퍼링 검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테이퍼링 논의 개시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시장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경계심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퍼링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빠 역할을 하겠습니다. 딸, 취업 축하해. 고마워. 다행이야 진짜. 이제 용돈 안 줘도 되겠네. 아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여기서 테이퍼링이 발생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용돈 안 줘도 되겠네 라고 하신 게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이 시중에 돈을 푸는 거를 이제 멈춰버리고 점차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을 이르는 용어죠. 테이퍼라는 뜻은 점차 좁아지거나 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훈련량을 줄이는 과정 또는 어떤 약물을 섭취할 때 약물을 점점 줄이는 과정을 테이퍼링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고 이거를 끝내는 과정에서 가져다가 썼다라고 합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딸이 수습기간이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직원이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그래, 그럼 다음 달부터 용돈 줄여도 되겠네?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하죠? 왜 그래 엄마,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나 돈 없다고. 엄마 선물 산 거 취소해버릴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것은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건데, 테이퍼링의 본격화 신호가 등장했을 때 금리가 크게 움직이고 증시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이러한 것들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금융시장은 위아래로 계속 흔들릴 겁니다. 텐트럼은 아기가 갑자기 짜증을 부리는 상황에 쓰는 단어고 이것을 또 가져다 와서 썼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요. 원래 어머니가 딸한테 주기적으로 용돈을 보내줬나 봅니다. 하지만 딸은 취업을 했기 때문에 수습 끝나는데 용돈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용돈을 안 준다라고 해준 건데 딸이 보내달라고 그래도 보내달라고 하자 어머니가 최후의 수단으로 용돈은 보내주되 엄마가 내준 청약이랑 보험 니꺼 이제 네가 내라 라고 말을 하신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를 매도하고 장기 국채를 사들여 급증하는 장기채 금리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조치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건 임시 방편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수단인데요. 중앙은행이 직접 장기 국고채의 수요자로 등장하여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금호건설이라는 회사이고요. 21년 1분기 리뷰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21년 분양계획 물량이 상향 조정됐고 그에 따라 증거사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금호건설하면 금호어울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금호건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축 계열사로 건설 외에 부동산 관리 등의 업종을 가지고 있으나 주력은 건설이고요. 최대 주주는 금호고속으로 45.3의 지분을 소유 중이고 금호건설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3.47%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를 보시면 건설업만 보면 금호건설은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다른 메이저급 건설사랑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전국에 보유한 터미널 부지입니다. 그 말은 즉 현재 금호건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로 넘어간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터미널은 대략 20개에서 30개 남짓인데 이 부지들을 재개발해서 복합터미널로 만든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금호그룹에서 대한통운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이 대한통운의 현금을 빼오기 위해서 금호렌터카, 아스공항 등의 계열사와 함께 이 금호터미널도 비싼 값에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통운 매각을 할 때 롯데그룹에서 이걸 노리고 눈치채고 입찰에 나섰지만 금호그룹이 금호터미널, 아스항공 등의 계열사를 다시 또 가져가는 바람에 입찰에서 빠진 사례가 있죠. 한편 이 부동산 때문에 롯데의 기습낙찰로 인천 종합터미널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었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신세계가 잃어버렸죠. 근데 이 신세계가 광주 유스케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을 롯데그룹이 기습 인수할 것을 우려해 금호사업 인수전에 뛰어들었었는데요. 결국에 롯데가 금호산업 인수전에서 발을 뺀 것을 알고 신세계도 뒤늦게 인수전에서 발을 뺐다라고 합니다. 견제할 필요가 사라졌으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였던 21년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상회했다 라는 걸 보시자면 금호건설의 21년 1분기 매출액은 여기가 21년 1분기이고요. 1분기 매출액은 4,126억 원으로 YOY 기준 플러스 15.6%, 영업이익은 223억 원. 보이시죠? YOY 기준 플러스 3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부분 매출액이 무려 YOY 기준으로 72.5%를 기록했고 이것을 통해 높은 성장성과 이익률을 입증했죠. 연간 분양 계획 또한 기존 6,531세대 대비 1,300세대 증가한 7,131세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중 2,720세대가 자체 사업 물량이고 즉 수주, 실적, 분양, 모멘텀 모두 좋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키워드였던 21년 분양 계획 물량 상향 조정을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분양 계획 물량을 기존 세대 대비 1,300세대나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분양 계획은 YOY 기준으로 87.8% 플러스 87.8%라는 놀라운 성장성이며 작년 자체 물량이 433세대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주택 부분은 실적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전망이 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수급 동향과 차트 분석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기간, 이쪽은 외국인의 순매매 거래량입니다. 보시면 5월 18일과 5월 20일 날 기관과 외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꽤나 많은 물량을 매수했더군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는 5월 7일날 33만 4천 주 넘게 사들이면서 여기 보이시는 장대 막대 보이시죠?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인데 큰 물량이 들어왔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또한 단기적으로 사고팔고 하던 물량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이런 그래프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금호건설의 차트를 살펴보실게요. 월봉 먼저 살펴보시면 여기 막대가 보이실 텐데 이 캔들 아주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다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실제로 동반되었기 때문에 바닥권을 벗어났다는 신호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월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조금만 올라줘도 5일선, 11선, 21선으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고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견조하다, 강하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주봉으로 보시자면 실제로 여기 바닥권에서 아주 큰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주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상태로 추세가 강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저항 가격대 아까 증권사 목표가가 14,000원, 14,500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13,650원을 뚫고 지지를 해줘야 14,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한 이 정도쯤 올라오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이라고 해서 저항 가격대를 이렇게 잡아봤고요. 주가를 이렇게 띄운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지만 지금 아주 좋은 기울기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봉을 통해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주가는 평행 채널 안에서 위아래 고저 진폭 크지 않게 유지하면서 점진적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가가 이러한 기울기로 가게 되면요 어느 시점에서 탄력을 받고 한 번에 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가가 이 위를 올라오고 지키는 시점 한 11,200원 정도가 되겠군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고요. 오늘날의 자리에서 오늘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1차 매수 진입해볼만 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포인트 가격대는 여기 이 자리 11,200원 근처이고 여기를 잘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13,650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분할 매수로 시작하기에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안정적인 상승의 기울기라고 보여지네요. 두 번째로는 기간의 지속적인 매수가 있었고 외인의 매수가 또 주목되는 부분이 있죠. 순 매수 주체, 기간과 외인의 동반, 쌍끌이 매수가 있었던 덕분에 주가 상승을 저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설업 사이클 상승세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금호건설은 실질적으로 실적도 준수한 덕분에 이러한 펀더멘털들을 고려해봤을 때 투자하기에 건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의 투자 명언인데요. 날아오는 모든 공에 저희가 스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런이나 장타를 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5월달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 50%는 남겨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를 비춰봤을 때도 5월달은 투자하기에 통계적으로 어려운 달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기상청에서 친절하게 밖에 비가 올 겁니다 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외출하셔서 비를 맞으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이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왜냐면 투자에서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기 때문이죠. 그 말은 즉 공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저희에게로. 그러면 저희가 칠 수 있는 공만 치고 칠 수 없는 공, 뭐 변화구, 마구 이런 거는 그냥 흘려버리셔도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산 관리를 하고 계실 때 스윙을 하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관중은 내면의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SNS 매체들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억제해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준수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